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하늘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 영웅대에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피드백이 잘 되네, 처음부터. 이번 강의 끝까지 이런 피드백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죽도록 일만 하다 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이 네, 좋습니다 그랬죠, 그죠? 죽도록이라는 말은요, 내가 여러분들 착취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하기 싫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어 선택을 죽어라고 일만 하다, 일에 몰두했고 자기는 그 사명하고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너 죽도록 일만 했는지 죽어라고 일만 했는지 단어 선택 하나하나 해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질이고 여러분들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통상 강의를 하게 되다 보면 강의자가 갖고 있는 그 내공이 여러분한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강의가 끝나면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서 비디오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비디오로 커넥트하고 비디오로 컨택트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만나서 아이 컨택 하면서 생동감 있게, 실감 있게, 리얼리티하게 이 강의 효과가 더 크게 배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들은 거 실무에 가면 그대로 반영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워밍업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강의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 대답해야죠. 그죠? 못한다고 그러면 내가 강의를 안 할 거니까. 저도 해봐야 알아요.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하고 YMCA하고 YMCA 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거든요. 법률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미있을지 없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강의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몰라서 제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잖아요. 또 통상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의 한계? 근데 우리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요, 통상 하는 말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다.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을 건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소부재.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무소부재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은 한 분이시지만 세상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일에 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갖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법인, 단체 얘기하려고 하게 되다 보면요, 이런 얘기부터 나와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있어요? 혼자 살 수 없죠. 그래서 뭐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적 동물이다. 프롤로그입니다. 앞에 강연은 프롤로그. 사회적 동물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이 인생을 멋있게 살려고 하게 되면요,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BC 384년부터 322년까지. 시간이 거꾸로 가죠, 그죠? BC는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무슨 뜻이에요? 개인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존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냥 혼자 낙원에서 살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와를 창조했다.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강점 또 빠져나가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내가 이 철학 이 BC면 중세의 그죠? AD로 가면 이제 근대고 요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 만나 있단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하게 되면 서양 철학사에서 2000년 동안 그죠? 서양 철학사를 이끈 위인이다 이렇게 되는 위인이다. 그때 같이 활동했던 그 앞서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있죠? 들어봤죠? 테스형 만화래? 소크라테스. BC 496년부터 399년.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플라톤 있잖아요, 플라톤. 그죠? 427년서부터 347년까지. 특징은 뭐예요? 소크라테스. 무지의 자각, 무지의 자각. 너 자신이야, 너 자신. 플라톤은 뭐예요? 우리가 이상세계, 이데아 세계. 경험직 현실의 세계가 이 세계. 이 세 사람 중세 철학을 이끈 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여담인 것 같지만, 여러분은 위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인이 무슨 뜻이에요, 위인이? 막 사전 찾아보고, 네이버 찾아보고 해봐. 확실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위인. 우리가 위인전은 왜 이거예요, 위인전? 위인이 되고 싶어서 위인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위인의 개념을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정리해 보겠어요. 우리가 모차르트를 신동이라고 해요, 신동. 모차르트를 신동이라고 부르는 건 그 사람이 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애시당초부터 그 사람은 능력과 영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 피겨예와 누구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신동이었냐? 판단은 틀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계속 피겨 스케이팅 연습을 하고 아니요, 하기 싫을 때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겨의 여왕으로 등극을 했고 우리도 그 사람을 위인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처럼 YMCA 직원들은 점점 위인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게 되면 하기 싫어도 할 줄 아는 그 위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YMCA 모든 직원이 다 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과 사람을 엮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관계를 맺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강의를 조금 멋있게 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제가 관계의 미학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관계의 아름다운 문자잖아요. 그죠? 관계의 미학. 이렇게 해보갑니다. 그럼 관계를 엮어가야 되는데 관계의 매개체가 뭘까? 매개체. 이거 다른 데 봐도 안 나와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원고입니다. 이거. 관계의 매개체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거. 사람 생각이 있어야죠. 그죠? 생각을 상대방이 표시해야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과 표시. 그것이 관계의 매개체다. 이렇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표시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속은 모르잖아요. 그죠? 표시된 대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시된 생각과 다른 사람의 표시된 생각이 합쳐지면 그것이 일상생활 관계든 법률적 생활 관계든 엮어간단 말이에요. 법률 관계든. 그럼 내 속에 있는 생각하고 표시된 생각은 항상 같아?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어려운 거라서 여러분 이해를 돕는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심적
효과의사. 그리고 표시된 것은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해가 잘 안 가죠? 이게 다른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좀 전문적인 민법에는요, 진해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호의표시, 차고, 사기의 의사표시, 강박의 의사표시, 이런 법률 효과를 정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끌어들이냐면, 관계를 맺어가려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YMCA가 사람이에요? YMCA 사람이에요? YMCA가 사람이고 YMCA가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YMCA가 개인하고 법률관계를 맺어가든 개인하고 생활관계를 맺어가든 아니면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하고 생각을 맞춰가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YMCA가 사람인가? 우리 민법은요, 제2장에 인이라고 써 있어요. 자연에는 여기 살아있는 사람. 제3장에 법인 이렇게 써 있어요. 법인이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법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취급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있죠. 그럼 살아있는 자연인은 의사를 표시를 해요. 그럼 법인은 어떻게 의사 표시를 하냐? 그래서 법인의 기관이 있는 거예요. 법인은 기관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의 의사를 다른 사람한테 표시한다 이거예요.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경우에는 특별히 추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 YMCA가 있는데 그럼 서울 YMCA 유재단, 재단법인 기독교 청년의 유지단은 왜 또 필요한가라고, 왜 또 필요한가? 그래서 법인 설립서부터 또 성격서부터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보려고. 그 민법 31조 보게 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이 이야기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이 되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설립 절차를 밟아야 돼. 그러면 누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민법 32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종교, 학술, 종교, 자선, 이해,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이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 잘 보세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사단이나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 법인이 되고 재단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 재단은 법인화되기 전에 모여진 단체. 사단은 사람의 집단. 재단은 재산의 집단. 그죠? 그러면 학술, 종교, 자선, 기회, 기타, 영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기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네 개뿐만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도 비영리 사업이면 법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임시규정이다. 이게 이외에 더 많다. 근데 다음의 경우에 법인 설립할 수 있다. 학술, 종교에서 딱 끊기면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열기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얘기는 뭐예요? 법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법인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이 되고 법인으로 만들었으면 특별히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고 그러면 서울 YMCA는 빙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죠. 그죠?
서울시의 목적이 어디 돼 있어? 어디 돼 있어? 헌장에 돼 있잖아요, 헌장에. 헌장 5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개발하고 사랑과 정의 실천을 위하여 일하며 뭐죠? 시민의 복지 향상과 세문화 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종교적인 목적이죠, 그죠? 근데 우리 법률에는요, 종교 법률이 없는데 이 법률이 분화되고 발전하기 전에는 종교 법률을 인정했어요. 그 종교 법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세금 혜택 받는 것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상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종교 법인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되잖아요. 그죠? 법인을 설립하면 되겠죠? 법인이 움직여 가려고 하게 되다 보면요. 물적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법인을 움직여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자산이 있으면. 근데요. 헌장 3조 보니까 서울 YMCA 재산은 재단법인 서울 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이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재단법인을 우리는 이미 1924년 10월 13일 날 법인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정관을 봤더니 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 이 법인은 서울 YMCA 목적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타 재산의 수유, 관리,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왜 유지단이 썼을까? 우리가요, 사람의 집단이잖아요. 서울 YMCA는. 그죠? 사람의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집단이다 보니까 물건을 공동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동 소유하는 데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총유가 있고, 하나는 합유가 있고, 하나는 공유가 있어요. 공유는 많이 알죠? 부부가 재산을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하고 공유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지분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당사자가 그 물건을 팔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합유는 뭐냐면, 조합의 경우에는 하나의 목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의 일부가 지분을 마음대로 못 팔아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럼 총유는 뭐냐? 사단법인의 경우 이 재산의 총유인데요. 총유는요, 지분도 팔 수 없고 오직 총의 전체 의결을 받아야지만 돼요. 그러면 복잡다문한 시대에 YMCA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적시적으로 그죠? 처분할 수도 있고 또 취득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수입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불가능해지잖아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 통상총회나 임시총회에서는. 그리고 재산 문제가 있으면요, 총회에서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의 경우에도 종교를 목적으로 모여진 집단 아니에요. 법인 등록 안 하고요. 그 재산을 교단에다 위탁시키는 거예요. 이 유지재단의 경우에는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한 그러니까 장학회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긴 사람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라는 게 없어요. 다만 그것을 움직여가는 이사회가 있는 거예요.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울 YMCA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받지 아니하고 말썽도 많아질지도 모르는 재산을 유지재단 설립 허가를 받으면서 거기에다 위탁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헌정 3조에 서울 YMCA 개사는 서울 기독교 청년을 유지재단이 관장한다. 한 번 나오면 끝이에요. 자유롭게 해서, 물론,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은요, 서울 YMCA 그 헌정으로서 수권을 받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사람은요, 여러분 권리라는 얘기 들어봤죠? 권리라는 얘기. 나한테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 그럼 누가 인정해줘?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법률이 인정하는 거예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힘, 이것을 권리라고 그래요. 뭐가 인정했어요? 법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의무 주체가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유권도 얻을 수 있어요. 1살짜리 아이도요, 부모가 상속되면 상속권을 갖고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 생존하는 동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뱃속에 있는 임산부가 제3자로부터 타격이 가해져서 아이가 속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다. 아니, 엄마가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엄마는 죽고 아이는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뱃속에 있을 때 권리를 못 갖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칙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데 태아에 대해서 특별히 법률 규정을 주는 거예요.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권, 유증권, 인지청구권 이런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법인은 어떻게 되냐면 법인도 권리를 가진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34조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써있냐. 법인은 법률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을 설립한 목적이 있잖아요. 유지재단도 그렇고, 유지재단의 경우는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법률 규정에서 벗어나서, 그건 그 법인의 활동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법인의 권리라고 하는 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정관을 정한 목적의 범위에 제한을 받고, 이 규정에는 안 나왔지만요, 순수하게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이 가질 수만 있는 거, 그건 법인이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속권이라든가, 친족권이라든가, 이런 건 법인이 가질 수 있어요. 법인이 친족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더 하나 논의해야 되는 게, 권리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 능력에 관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1살짜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1살짜리가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그래서 행위 능력의 문제가 없습니다.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완전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 민법은요, 무능력자들을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가 법률관계를 마음대로 형성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 부모의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특별히 행위 능력에 관해서 규정을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똑같다. 다만 35조에 특별 규정을 드릴게요. 불법 행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불법 행위
줄립죠. 줄립죠. 몇 명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명. 아, 저 비디오 보고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니고. 깨세요? 여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하여라는 건 뭐예요? 그 법인의 행위된 얘기예요, 그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손해를 가했다라고 하면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손해라는 말 손실이라고 하잖아요. 국가의 정상적인 작용에 따라 피해를 입은 거 보상이고 손실보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법인의 직무인데 규정을 위반했거나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그것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관의 정한 목적을 벗어나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단 말이에요. 그건 법인 행위가 아니겠죠. 그럼 누가 책임이냐? 법인의 기관이 할 때는 법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또 그 의사결정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법인하고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YMCA 일을 하면서, 우리도 사원이잖아요. 그죠? 물론 직원이라는 지위도 있지만, 사원의 입장에는 서울 YMCA 같은 경우는, 그죠? 또 업무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목적 범위에 벗어나는 활동을 한다거나, 모든 일은 정상적인 적법한 이 듀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가고 판단을 해주게 되면 그 책임은 법인에서 감당한다. 그러면 이 법인의 이 활동은 기관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관,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기관. 민법 57조에 이사와 관련한 규정이 있고요. 민법 66조에 감사의 규정이 있고, 민법 68조에 사원 총회 규정이 있어요. 응? 57조에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두어야지, 그죠? 그래서 필요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66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안 둬도 돼요. 그죠? 그래서 임의 기간이에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원총회, 총회. 이건 사람의 집단에서 구성원끼리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건 재단법인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단법인의 사무는, 그죠?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총회를 구성하라는 얘기예요. 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권은 이사회에 있지만,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권은 사원 총회에 있는 거예요, 총회에 있는. 그러면 우리 이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서울 YMCA 현장은 사실 이게 정관이거든요. 우리 서울 YMCA는 아까 얘기했죠? 유지재단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았다. 서울 YMCA는 주무관청 허가를 안 받았다. 법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만 주무관청 허가만 안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헌장이라는 정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 YMCA 현장에는 이사를 두고 있죠. 그죠? 누구를 어떻게 두고 있어요? 17조에 나와 있죠. 17조. 총회에서 뽑은 18명. 또 임원이 결혼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결혼됐을 때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 가지고 있잖아요? 이사회에서 뽑도록 돼 있어요. 그죠? 보궐된 임원은 전대 잔임 기간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 게 중요해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헌장인 서울 YMCA, 비법인 사단인 서울 YMCA 이사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정관은 어떻게 되느냐? 5조와 7조에 나와 있다면 정관. 유지재단은 다음 임원을 둔다라고 해서요. 이사는 7명 이상 13명 이내. 어떻게 선출해요?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이사들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궐된 이라는 경우는 이사회에서 뽑아요. 뽑는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전 사람은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써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행하여, 서울 YMCA 경우는 행하여야 된다 써 있는데 여기는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해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했어야 돼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관한 규정,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써 있어요? 본회에는 16조에 감사 2인을 두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정관의 경우에도 요 5조에 감사 2명 이상 3명 이내를 기록하고 있다. 그죠? 둘 수 있다라고 민법엔 규정이 있는데 우리 헌장이나 정관에는 감사를 두는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원총회는 서울 YMCA 경우에만. 그러면 이 이사가 어떻게 직무를 행하느냐, 이사의 기준이 뭐냐? 통상 강학성으로는 이사는 대외적인 대표권과 대내적인 업무 집행권을 가진 법인의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법률조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59조, 59조에 뭐라고 써 있어요? 59조에 이사는, 그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쪽에서 대표한다. 이사가 10명이면요, 이사 개인이 그 법인 내에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A라는 이사가 YMCA 이름으로, 유지재단 이름으로 제3자가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은 서울 YMCA의 계약으로다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무집행권이 있어요. 58조 1항에.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그래서 대표권과 업무집행권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이 이사다. 근데 우리가 실무상으로 유지재단이 다른 데하고 계약 체결할 때 누가 계약을 체결해요? 다른 이사들은 없고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민법 3조에 규정이 민법 3조. 민법 41조. 그 다음에 민법 60조. 여기서 뭐냐면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은 법률에 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정관에 규정하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우리 헌장 18조 보니까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정관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8조에.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여긴 뭐예요? 대표권은 이사장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에는 이사장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거는 상업상의 용어예요. 그 다음에 회장, 사장, 이거 다 상업상의 용어예요.
그러면 정관의 규정하면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관의 규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60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대표권이 제한됐다. 그럼 그 제한된, 그 대표권 있는 사람하고만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한 거예요. 제3자가 계약을 맺었을 때는 우리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앞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문과 부분이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대편이 이 사람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알든 모르든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의 제3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 악의 제3자, 이거는 대표권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던 자. 이렇게 해석됩니다. 법률적으로. 그 대표권을 제한해 버립니다. 그러면, 대표권을 행사하더라도, 그죠? 대표권을 행사하더라도, 58조 2항을 보니까, 민법 58조 2항을 보니까,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법인의 사무는 이사 과반수로, 그죠? 이사 과반수로, 그죠? 이 정족수에 관해서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정이에요. 이사 과반수로라는 건 뭐예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이사회를 우리가 구성한 거잖아요. 그죠? 이사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정족수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민법상 규칙 규정이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의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헌장이나 정관을 보게 되면 과반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 이렇게 되는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르게 규정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에 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기는, 이사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인 대표권이 있고, 대내적인 업무 집행권이 있다. 각자 법인을 대표하지만, 정관이나 등기부상 대표권을 제한하면, 한 사람 또는 소수만이 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 법인의 기관 중에서 또 하나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 감사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감사가 뭐 하는 건지. 근데 67조에 보니까, 민법 67조에 보니까 감사의 직무가 나왔단 말이에요.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여기서 감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뒤에서 감사라고 하는데 사자는 요거를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행위. 재산상이나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했더니 부정불비한 게 발생했어. 그럼 이걸 총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주무관청에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 보고하는 일. 총회나 이사회들 보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감사가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해야 되잖아요. 소집해야 하는 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헌장이나 정관은 어떻게 되냐면 헌장 16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는 이회의 재정 사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대동소이한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 정관은 아주 더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 민법상 규정,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그 다음에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일, 부정불비한 것이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는 일, 그 다음에 이것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그거 이외에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의견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사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까지.
그게 바로 감사에 관한 거예요. 이제 중반 넘어갑니다. 중반. 딱딱해도 중반 딱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뭐겠어요? 총회. 총회에 관한 것이 민법에는 59조에서부터 59조에서부터 75조까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통상총회가 있단 말이에요. 59조에.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걸 YMCA에 가는 겁니다. 유지재단은 총회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헌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1년에 1차로 2월에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소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조에 임시총회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민법 60조에. 그래서 우리 규정은 어떻게 돼 있다? 여기 내용은 뭐냐면 이사회가 필요한 때, 그 다음에 총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해서 요청한 때 총회를 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주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 그 요청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총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헌장이고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그 다음에 총회 구성원의 5분의 1이 요구한 때는 임시총회를 열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총회는 어떻게 소집해요? 어떻게 소집? 우리 민법 61조는요,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헌장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1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게 되면 나는 그 계약을 체결하겠다 라고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그 계약은 성립했다. 그래서 통상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규정은 다르잖아요. 예외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발신주의를 치는 예외 규정이에요. 그래서 회의 10일 전에 총회를 열겠다고 하는 통지문을 발송하면 되지 그 통지문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민법의 규정에는 그 사원의 결의권은요, 평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서면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75조에는요, 과반수 출석에, 그죠? 그 다음에 출석해온 과반수로 따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우리 헌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조에? 그냥 재석해온 종다수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하려고 하게 되다 보면 몇 명이 참석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죠. 그 규정이 없잖아요. 의결 정족수만 재석회원의 종다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이 얘기는 뭐냐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한 명이 참석했는데 총회가 유효하냐? 우리가 총회에서 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의 의미는요, 2사람 이상을 회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2사람 이상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서기도 있어야 되지, 뭐 보고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 헌법은 재석해온 종다수부터 결정합니다. 그 의사를 결정할 당시에 그 회의장에 있는 사람의 종다수, 안건에 대해서 1000번을 묻든지 여러 가지 안건을 묻든지 가장 많은 거, 과반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이사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요. 감사 부분은 임의 기정이다. 안 줘도 되는데 우리 헌장에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관에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YMCA의 경우만 유지전형에 총회가 없어요. 그죠? YMCA 경우는 총회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권은 이사회에 있다 이거예요. 이사회 의결사항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규정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산, 결산, 차입금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이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요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관의 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요게 중요한 사항. 근데 우리 헌장에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의 권한을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 및 결산 보고, 사업 계획 및 예산 보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사, 감사, 공천위원회, 취임, 헌장의 개정, 기타 중요한 사항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내용을 잘 보세요. 보고라고 써요. 보고라고. 우리가 회기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2월달에 총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총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1월달부터 예산을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총회의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보고서라는 거예요. 보고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사, 감사, 공천위원회 추인이잖아요. 추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된 경우 어떻게 돼요? 안 된 경우. 우리 헌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회에서 보충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추인이 안 되면 그 다음에서 이사회에서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회에서 보충 안 했다. 그럼 이전 이사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직무를 행한다라고 돼요. 강제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이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론 우리 총회에서 그래도 회원들은 행세가 잘 가도록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법 원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우리 총회는 일생을 YMCA 운동에 헌신한, 그죠? 우리 전문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선량한 관리 청직으로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보고하면 잘했다, 칭찬받는 축제의 장소가 되는 거지.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거 건설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YMCA 운동의 현장에 YMCA 운영에 반영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몇 분 동안 얘기한 거는요, 사실 1년 동안 여러분께 수업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조문이 논문 쓸 때 100페이지를 쓰기 거의. 그래서 학위를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참 전문가도 아닌데 코어 부분만 어떻게 전달해서 썸머리한 거고요. 제가 이 시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운영을 담당했잖아요. 총무, 재정, 재단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업무 현장에 임했다. 한 번 적어봤어요? 안 했잖아요?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운영? 인터넷 안만 찾아봐도 명확한 답변 없어요. 응? 정부기관에서는 통상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업에서는 경영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같은 데는 운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 나름대로 개념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영리법인 YMCA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그죠? 분배하여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YMCA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은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일체의 활동이에요.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이든 간접적으로 연관됐지만 직접 연관된 행위에 근접하게 있는 모든 활동은 운영이에요, 운영. 우리가 가끔 내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실 YMCA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통상 행정의 달인이 돼야 되고, 재정 전문가가 돼야 되고, 나아가서 운동가가 돼야 돼, 운동가가. 그 다음에 특별히 어느 부서 책임을 맡은 책임자, 그 다음에 본부장급 이상의 경우에는요,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멀티 탤런트한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이 코아국에서는 또 지지력좀 무시할 수 없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리더십이죠, 리더십. 리더십이 뭐예요? 리더십. 지도력이 뭐예요? 한 조직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능력. 그걸 지도력이라고 그래요. 그 단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고 그 구성원들이 합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지도자의 자질. 그것이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리더십 얘기하면 카리스마를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한때 카리스마가 지도력의 키워드로다가 등장한 적도 있어요. 근데 카리스마가 너무 강하게 되면 그 구성원들의 자질을 제한시키게 되고 의존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기관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YMCA 사람들은 예수의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섬김의 리더십. 그럼 섬김의 리더십은 뭘까?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저는요, 항상 성경 구절에서 찾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혹시 생소할지 몰라요. 맨날 설교만 듣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 있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있고요. 구원의 단계라는 말이 있어요. 통상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맺는 열매, 그것을 성령의 열매 이렇게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아까 성령의 은사 얘기했죠?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 성도가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주게 되는 그 사람의 재능, 능력, 역사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는 영적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값없이 주는, 여기서 값없이는요,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거저 줬다. 그래서 은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사. 성령의 은사. 은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줄사대요, 줄사. 은혜 은사고. 은혜롭게 주는 거예요. 이 은사는요, 나타났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9가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성령의 은사보다도 성령의 은사 잘못 받게 되면요, 제일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구원의 단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안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받, YMCA 운동에 소명받든, 교회에 소명받든, 하나님 부른다면, 콜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게 돼요. 이것을 중생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게 돼요. 회개는 뉘우침하고 달라요. 매일 죄짓고 교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뉘우침이에요. 자기가 가던 방에서 확 돌아서서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회개라고 해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이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justifica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양대를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가 돼요. 성화. 델화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 품성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 따라가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견인이에요, 견인. 견인. 절대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데려가는 사람. 이탈하지 않게끔. 마지막 단계가 영화 단계예요, 영화. 여기 성화에서는, 여기는 델화죠.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영화. 여기는 빛날 화자예요, 빛날 화자. 델 화자가 아니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요. 예수님과 만나서 겁니다. 이게 구원의 단계예요. 이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의 본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또 영어로도 cation 이라고 마지막 붙어요. 그죠?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게 구원의 본질. YMCA 운동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룩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믿어서 그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일을 효과적으로 가게 하려고 하게 되자면, 물론 프로그램 현장에서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프로그램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하기 위해서 이 운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된 인적 자원, 제한된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YMCA 운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운영 활동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고요. YMCA 운동의 목적, YMCA 운동의 이념, 이것이 여러분 머리에서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열심히 들으신 거. 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자는 사람이 있을까봐 집중하세요 얘기했는데, 이거 끝나면 더 좋아.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주님의 기도는 주님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에 하나님은 명령을 내렸어요. 성도가 또 교통하고. 그래서 강의 끝나고 신교하고 화합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끼리 미래도 좀 걱정해보고 YMCA 운동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